어디냐면요. 한국사 47? 좀 전에 얘기했는데 멍충이잖아? 43쪽. 아닌데? 43 아니에요. 맞네? 미안요. 43쪽. 예. 멍충인데, 완전? 자, 우리 조선초 통치체제 정비. 조선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조선 초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조선 건국 과정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 조선 건국 과정 얘기를 하자면, 우리 여러분들 왜구를 물리친 장수 누가 생각나요? 뭐 지금 2주 있다가 봤다고 지금 뭐 낯가리는 거예요 지금? 왜구를 물리친 장수 하면 니네 이순신을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 원조 맛집이 있어. 원조 맛집이 누구냐면 이성계예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예요. 왜구가 개경까지 쳐 올라오는데 이걸 물리친 사람이 이성계래. 이성계는 누구를 합친 캐릭터냐면 주몽. 주몽 뭘 잘했지? 활 잘 쐈지. 그 다음에 태조 왕건도 활을 잘 썼거든요. 얘네 둘을 합한 캐릭터. 그러니까 끝판왕 캐릭터야. 이성계가 왜구들의 70명한테 활을 쐈는데 70명의 왼쪽 눈만 맞췄대. 왜 왼쪽 눈만 맞췄냐? 양쪽 다 맞춰갖고 실명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왼쪽 눈만 맞고 가야지 집에 돌아갈 수가 있다고. 어차피 전투는 못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무서운 장수가 있으니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졌대요. 그 정도로 활을 잘 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구를 물리치던 끝판왕인 이성계가 갑작스럽게 고려를 배신을 하고 위화도 회군이라는 걸 하죠. 왜 위화도 회군을 했을까? 그 스토리가 있어요. 중국은 이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게 돼. 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일반 평민으로 중국에서 왕이 된 사람은 딱 2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원장이야. 그러니까 얘는 대단한 입지전적한 인물인데 얘네 원래 홍건적이었어. 홍건적으로 중국 대륙을 먹어버린 거지. 그리고 이 명나라가 중국을 정복하고 나니까 고려에다가 이런 말을 해. 야, 원래 천령 이북의 땅 동북면이라는 곳이거든. 우리 공민왕의 개혁정치 때 그거 들어봤잖아.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는 거 들어봤잖아. 못 들은 척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북의 땅을 이렇게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 그거 원나라 땅이니까 내 나라. 그랬더니 최영과 우왕의 장인어른이 최영이야. 여기는 가족관계가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를 신뢰했거든. 성계야, 다녀와. 명나라 물리치고 와. 근데 그 당시가 장마가 오는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불가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거 좀 위험해요. 그 다음에 명나라 치러 갔다가 뒤에서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실제로 명나라 치러 갔다가 뒤에서 왜구들이 쳐들어왔었어요. 그 다음 장마철에 전쟁하는 거 아니야. 비가 많이 오는데 물도 불어나고 어떻게 해. 실제로 이성계의 부대에 뗏목이 뒤집어져. 비가 많이 와갖고. 위화도에서. 위화도가 어디냐면 압록강가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야. 여의도와 같은 섬이야. 거기에서 주둔하면서 건너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농번기에 군사를 일으키면 안 돼. 백성들이 싫어해. 농사 지어야 되는데 끌려가니까. 이런 사불가론을 내세우고 안 됩니다 그랬는데 최영이 가. 그래서 가요.
그래서 위화도에서 막 고민하는 거야. 왜? 어쩌지? 안 돼요. 내가 가을에 갈게요. 외구도 쳐들어오는데 다시 후퇴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왕하고 최영이 너 후퇴하면 사형이야. 실제로 실록에 나와 있어요. 사형이야. 그러니까 고민하다 안 되겠다. 방원아 가자. 개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영 제거하고 우왕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를 개창합니다. 처음에 이성계도 고려 없애고 조선을 세우는 거 좀 불안불안했어. 그래서 대신들이 조선을 세우라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있다가 대신들이 문을 밀고 들어와 갖고 조선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조선 건국 과정을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위화도 회군이야. 자, 위화도 회군을 한 후에 이제 바로 조선을 건국하는 게 아니야. 회군에서 성공을 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죠.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과전법 실시는요, 권문세족들한테, 친원파였던 권문세족들한테 빼서, 이임인이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토지를 뺏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토지제도를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을 건국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 누구였죠? 이성계와 같은 신흥무인 세력이었고, 그 다음 정도준, 조준과 같은 신진사대부였어요. 우리 신진사대부 중에 한 명 더 있었잖아. 몽주영아. 정몽주. 누가 죽이죠? 이방원이 죽여요. 원래 이성계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이방원이었어요. 애들이 무인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싸움박질은 잘하는데 이게 좀 떨어져. 근데 이방원은 고려 병과에서 7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이방원과 태조 이성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뭐였냐면 정몽주랑 이성계랑 좀 친했단 말이야. 니네가 아는 것처럼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방원이 얘 가만 놔뒀다간 안 되겠다. 그래서 죽여요. 실제로 정몽주가 고려를 건국하는 정도전을 이성계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정몽주랑 친한 관계라는 거지. 정몽주 죽였어. 이성계가 빡쳤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방원한테 세자를 주지 않고 마지막 막내인 방석이한테 준단 말이야. 배다른 동생 방석이한테 준단 말이야. 방석이 방석대. 나중에 죽어. 자,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뭘 해? 한양으로 천도를 해.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태정, 태세, 문, 단, 세, 예, 성. 고려는 4명의 왕만 외우면 되지만 조선은 안 돼. 조선은 얘도 외워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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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외워야 돼요. 내가 줄여준 거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정, 임명선, 광인요연, 숙경정, 정수선철, 고순 다 외워야 되는데 내가 줄여준 거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문종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 근데 문종 스토리는 세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면 돼. 자, 태조 누구지?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이 조선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정도전한테 맡깁니다. 조선 건국에 똑똑한 놈이 필요했는데 걔가 정도전이었단 말이야. 정도전은 조선을 이런 정책들을 펼쳐요. 숭유, 억불 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다. 근데 사실과 좀 달라. 조선 사회는 정신적인 면은 불교였어. 이 정치 제도만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유교적 정치 이념 고려시대에도 있었어요. 뭐였죠? 왕권과 유교적 정치 이념은 뭐였냐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적어야 돼. 빨리 적어 책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를 했고,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뭐야? 신권이 저기 위에 있는 갓이야, 갓? 아니지. 신하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유교적 정치 이념이었다고. 이걸 표방하다 보니까 정도전에 재상정치, 그러니까 왕이 있더라도 신하들이 정치하는 것을 인정해줬어. 실제로 정도전은요, 술을 처먹고 밤마다 야, 조선 내가 세웠어!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이성계 귀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성계는? 저 새끼 데리고 와서 죽여버려. 이게 아니었어. 맞잖아. 조선 우리 같이 세웠어. 나 아니었으면 제가 왕했겠지. 정씨가 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니네 정감록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거든? 항상 정씨가 등장을 해. 이씨 왕조를 바꾸려면 정씨가 왕족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바람이야. 역사엔 if가 없어. 만약에라는 말이 없어. 자, 그리고 국호를 고조선을 계상한다라고 하면서 조선이라고 만들었지. 그 다음 한양을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태조가 실수하는 게 있어. 뭐를 실수하냐면 이방원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장 힘을 썼는데 이방원한테 왕을 안 줘. 방석이라는 애한테, 막내 동생한테 세자를 책봉을 해. 빡치잖아. 이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자, 왕자의 난을 성공을 해요, 태종이. 그러면서 정도전이 방석을 지지했거든. 죽어! 방석! 죽어! 방번! 죽어! 2차 때는요, 지네 형이 왕을 하고 싶어갖고 그러거든요. 죽어! 다 죽여버려. 태종이 엄청 사리고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올라가기 그러니까 제일 노는 형아, 지네 형제 중에 제일 노는 형아를 정종으로 한 다음에 이어받아. 정조 아니야. 정조는 저 뒤에 나올 거야. 정종에게 이어받습니다. 자, 근데 이 태종은 아직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를 추구를 했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 어떤 것일까? 일단은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를 하던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야 돼. 왕이 세야 된다고. 자, 조선의 통치 체계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 원래의 통치 체계는 왕 밑으로 삼정승 합의기구인 의정부라는 것이 있어요.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밑으로 정책 실무기관인 6조라는 것이 있어요. 의정부는 최고 정책 결정기구고요. 6조는요, 행정실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학기술부, 그다음 또 뭐 있지? 국방부, 행정자치부냐, 나도 너무 오래돼갖고 이제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 6조야. 얘는 위에서 3명이서 합의하는 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얘들아, 좌의정이 높을까, 우의정이 높을까? 영의정이 제일 높은 건 맞아. 좌의정이 더 높아. 왠 줄 알아? 왕이 보기에는 좌측에 있거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측에 있지. 모든 조선은 다 왕의 그걸로 보는 거야. 니네 나중에 좌수영, 우수영이라고 이런 거 임진왜란때 나오거든? 좌수영이 오른쪽이야. 우리가 보기에. 원래 오른쪽이 중요하니까. 자, 어쨌든 원래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로 가서 심의를 하고 6조로 행정 실무를 담당을 하는 이런 걸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조는 이 사람들의 잔소리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왕권이 바로 행정 실무를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의정부 6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명령을 내려. 얘네 거치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잖아. 그러니까 별로야. 그냥 내 말 들어. 그럼 보고도 나한테 그냥 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6조에게 직접 연계시킨다. 6조 직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시스템은 이거야. 근데 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봐봐. 얘네를 이거를 실시하는 왕이 2왕밖에 없어. 왕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왕들이 이런 걸 실시해. 누구냐? 태종. 힘으로 빼앗았잖아, 왕위를. 그 다음, 설 연휴 동안 그 영화 봤어요? 왕이 사는, 뭐죠? 왕가 사는 남자? 그 아저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단종을 수습해주는 그 아저씨. 꼭 봐. 그런 거 봐야 돼. 이상한 영화들 보지 말고, 아바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봐야지. 우리 아들도 죽어라 역사책 안 읽어. 그러다 친일파 되면 어떡하려고. 피도 흐르는데. 친일파 피도 흐르는데, 진짜. 자, 어쨌든, 얘는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의정부를 폐쇄하고, 뭐래? 6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왕권 강화를 보자. 사병을 혁파한대. 사병 뭐냐면 개인이 데리고 있는 병사들을 사병이라고 얘기해. 종친들이나 자기가 피를 묻혀갖고 쿠데타로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놈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사들 다 없애. 종친들도 마찬가지야. 경호부대 꺼져. 다 없어. 병사는 내가 관리해. 중요한 게 이거야. 항상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인사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짱이야. 세종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하거든. 그리고 대신들과 계속해서 토론하는 경영 같은 것들을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하고 군사권은 자기가 갖고 있었어. 반란을 막기 위해서. 자, 사병을 혁파하는 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죠. 호패법 이렇게 써놔. 주민등록.
주민등록. 그 다음, 양전사업. 전, 밭전자야, 양할 때. 수량할 때 양이야. 얘는 토지조사 사업이야. 토지조사 사업을 양전사업이라고 얘기해. 이거 왜 실시했을까? 세금 거두려고. 그렇잖아.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지 세금 거둘 수 있잖아. 그냥 땅이 얼만큼 되는지 알아야지 세금. 그러니까 호패법과 양전사업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니네 조선을 망친 왕이 누군 줄 알아? 세조야, 세조. 세조가 자기 권력을 안 가지려고 했으면 조선은 좀 더 강해졌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뭐 그거야. 역사책을 읽어보면 되는데. 자, 태종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종 멋진 임금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짜증나. 업적이 너무 많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세종이 모든 정책들을 다 만든 건 아니야. 문종, 세종의 아들 문종, 세조의 형 문종이 세종을 많이 도왔어. 세종 이야기니까 세종 얘기할게. 세종은 원래 세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형이 세자였어. 근데 형이 일단 세자로 책방이 됐는데 별로야. 노는 걸 너무 좋아해. 음악도 좋아해. 사고도 맨날 쳐. 그래서 제일 똑똑한 세종에게 양위를 하게 돼요. 조선 처음으로. 그리고 태종이 세종을 엄청 사랑했어. 세종한테 나중에 유언을 남겨요. 야, 세종 밥상에서 고기 떨어지게 하지 마라. 엄청 좋아했어, 세종이. 오늘 반찬 뭐니? 뭐 다른 거, 얘가 비만에다가 당뇨도 있고요. 피부병도 있거든요. 고기만 먹으면 그렇게 돼. 그래,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왜 그래? 당뇨는 왜 생긴 거야? 유전 때문에 생긴 거래요. 근데 고기만 맨날 먹으니까 오늘 메뉴 뭐야? 그러면 먹고. 오늘은 삼겹살이 먹고 싶네. 오래간만에 삼겹살 먹자. 삼겹살은 그 당시 없었어. 근데 다음날 오늘은 메뉴가 뭐야? 또 고기야? 고기가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세종이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데 이 대신들하고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 근데 대신들은 고기를 많이 주고 자기한테 조금 줘갖고 실록에 적혀져 있어. 화를 냈다고. 자기 고기 조금 줬다고. 그리고 고기가 안 나온 날에는 오늘은 쌈을 먹는 날이구나. 쌈에다 못 싸먹어. 고기. 그러니까 고기. 그래서 맨날 피부병을 달고 살아서 온천 맨날 다니고 막 그랬어. 온천이 유명한 데가 보은. 그 다음에 거기 어디지? 우리 초정, 광천수 나오는데 막 이런 데를 막 다녔단 말이야. 세종 성군이지. 완전. 이 아들내미도 세종을 닮아서 너무 괜찮았어. 문종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이었어.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지. 그 문종 어렸을 때 이 친구가 귀여움을 너무 받았고 시도 너무 잘해서 무조건 명예사신이 오면 불러. 그리고 이런 말이 실록에 적혀져 있어. 조선은 산수가 멋져서 사람도 멋지게 태어난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실록에 문종 꽃미남. 근데 아쉬운 게 있어. 뭐냐면 와이프가 4명 세종이 바꿔.
처음에 4살 연상 누나를 결혼했어. 12살 때 했는데 너무 나이가 들었어. 문종이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켜. 너무 안 오니까 문종이랑 친한 궁녀들의 슬리퍼 있잖아. 슬리퍼래. 고무신 있지? 그걸 태워갖고 그 가루를 먹이려고 했어. 그 미신이었거든. 그러면 자기한테 온다고. 그걸 세종한테 걸려. 패비. 두 번째. 세종이 이렇게 얘기해. 야,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제일 이쁜 애로 해. 전국에서 제일 이쁜 사람으로 해. 미스 코리아를 부부를 삼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이쁜 건 얼굴 값을 하거든요. 궁녀들한테 갑질을 해갖고 궁녀들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문종이 보고 이쁘면 뭐예요? 애가 성질이 더러운데 얘 왕비 만약에 되면 애들 어떡하겠어요? 권력을 잡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패비. 세 번째 왔어요. 문종은 관심도 없어. 여자한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착한 사람 기다리다가 자기 무술이, 그러니까 종이야, 궁궐에 있는 종이야, 무술이랑 사랑에 빠져요. 동성연애를 하다가 세종한테 걸려요. 그 스토리는 문종의 세 번째 부인 이렇게 쓰면 네이버에 나와요. 에? 세종이 이렇게 물어봐. 야, 너 바람 피냐, 남자랑? 아니옵니다. 남자랑 바람 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세종이 이런 말을 하지. 너 여자랑 바람 피지? 그랬더니 걸렸네. 걔 몸종인 무술이는 얘는 또 패비. 네 번째 부인 만났습니다. 아이까지 가져. 단종을 낳지. 근데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저 세상으로 가. 문종은 나에겐 여복은 없구나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이후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종 소개해야 되는데 문종이 원래는 세종의 업적, 세종대에 만들어진 업적인데 문종이 어땠냐면 얘는 일기예보 덕후였어. 어렸을 때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땅을 파고 있더래. 그래서 세종이 너 뭐 하는 거니? 물어봤더니 비 오는 양들을 좀 재고 싶은데 자꾸 물이 안 고이고 땅으로 흡수돼요. 그랬더니 기특하네. 야, 영실아, 장영실. 영실아, 일로 와. 일로 와갖고 얘 비제는 물통 좀 만들어줘. 그게 뭐야? 추구기.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강수량을 측정하고 그걸 기록을 한 거지. 대단한 거야. 그리고 우리 영실이 형이 여러 개를 만들지. 앙부일구 뭐야? 해시계. 자경루는 뭐야? 얘는 물시계. 시간 되면 종쳐. 그래서 자격이야. 땡. 중국의 물시계 쳐다보더니 세종이 야, 너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한번 해볼게요. 중국보다 훨씬 좋아. 그 다음 농사직설, 농사책이야. 중국 농사책을 봤더니 우리랑 기후가 달라갖고 맞질 않아. 그래서 우리 기후에 맞는 농사책을 만들어. 그 다음 칠정산, 뒷산 이름 아니다. 에? 칠정산은 천문역이야. 달과 별자리를 바라보는 천문역이야. 달력이라고. 서양보다 100년 가까이 빨랐대. 근데 이 세종이랑 일하면 별로였대. 황희정승 알아? 들어보긴 했을 거야. 황희정승. 세종 때의 정승이었어. 삼정승 합의체, 영의정 막 이런 사람이야. 60살부터 저 나이가 들었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사직서를 냈거든. 세종이 죽을 때까지 사직서를 안 받아줘. 70살이 됐어. 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몸이 아파갖고 출근을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세종이
지팡이랑 자기가 타고 다니는 가마를 보내. 무조건 기사를 둔 거지. 보내주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 3년상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no 3개월상 와. 황희 정승이 뭐 자식 문제 백 써갖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그 다 필요 없어. 죄도 안 줘. 그냥 세종 갑질 왕이야. 진짜. 물론 좋은 쪽으로 밑에 애들 엄청 쪼였대요. 다시 문종으로 와서 문종은요, 일기예보 빠였거든. 나중에 실록에 보면 아빠가 외출할 때, 세종이 외출할 때 아빠 오늘 비 온대요. 우산 갖고 가요. 지금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밀떡이었대. 밀떡. 밀가루 떡 아니고 밀리터리 덕후였대. 그래갖고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세종이 그거 있잖아. 우리 화차라고 해갖고 이 뒤에다 쫙 붙여갖고 그거 뭐더라 이름? 천개의 화살이 날라고 그래서 뭐지 그거? 영화로도 있어. 신기전 쫙 불 이렇게 붙이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해갖고 밀리터리에 빠졌다고 얘기해. 정조와 더불어서 밀리터리 덕후 2명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때 무기들도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사군육지는요. 이거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경선이거든요. 중국과의 국경선. 사군육진. 김종서 아저씨 나중에 죽어. 김종서 아저씨한테 문종이 단종을 부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김종서부터 세조가 죽여. 그 다음 스시마 이종무. 그 다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은 조세제도야. 조세제도고요. 의정부서사제 우리 배웠어. 의정부서사제 배웠고. 자, 문종은 2년밖에 재위하지 않아. 근데 되게 병약했다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야. 세종이 오래 왕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나이 들었을 때 거의 문종이 다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 엄마도 없지. 단종. 아빠도 일찍 죽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까 문종과 가장 친했던 형제 세조. 문종이 부탁하거든. 김종서하고 세조한테. 엄마도 없는 불쌍한 아이니까 잘 돌봐주세요. 그랬더니 세조가 엄마도 없는 불쌍한 아이를 잘 돌보면서 지가 권력을 잡아. 신하들도 지 입맛에 맞는 애로 하고 이제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 그래서 단종이 무서워서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올라가. 근데 단종을 포기하려고 하는, 단종을 다시 왕으로 시키려고 했던 사육신, 6명의 죽음으로 단종을 포기시키렸던 그 사육신, 6명의 신하의 그런 것들 때문에 얘를 유배로 보내버려. 근데 실제 유배 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사약을 내려. 실록에서는 사약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약으로 죽지 않았대. 우리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약은 다려야 돼. 한 3시간 다려야 돼. 아니 죄인은 사약을 받으시오 그래놓고 무릎 꿇고 절 3번 한 다음에 사약을 기다려야 돼. 얼마나 잔인한 거야?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근데 사약이 안 돼서 못 죽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약이 몸에 받지? 잘 안 죽어. 그럼 또 먹여. 그래서 잘 안 되지? 그럼 방에 가둬놓고 불 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불 때. 근데 거기도 나와? 나는 왕가 사는 남자 난 잘 못 봤는데 목 졸라 죽인대. 나무로 모구를 졸라서 실록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 야사에 적혀져 있는. 목을 졸라서 죽인대. 그리고 시체를 물에다 버리는데 세조가 그랬어.
이 시체를 거두는 새끼는 삼족을 멸해버릴 테니까 니네 손도 대지 마. 근데 물에 버렸는데, 강물에 버렸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만 맴도는 거야. 실제 이렇게 그 10손가락이 섬섬옥수라고 나오면서 그게 물에 떠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대. 그래서 아씨 그 형 이름 뭐지? 엄씨인데 엄홍 아이씨 아이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 형 뭐야? 어몽도 엄흥도 뭐 맞을 것 같아. 그 아저씨가 그 동네 호장이었거든. 호장이 뭐냐면 향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향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몰래 단종의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치러 조그만 이런 무덤을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는데 쉬쉬해. 그리고 어몽도는 맞다, 어몽도 맞는 것 같아. 내가 발음을 해보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을 바꾸고 살아가. 중종 때 이르러서만 이 어몽도를 찾아내고 보기를 시켜줬어. 이게 단종의 모습이었어요. 세조! 대신들이 정당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얘도 뭐 하겠어? 육조 직계제 하겠지. 그리고 대신들이랑 노는 거 다 아니야.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 폐지해. 집현전 뭐냐면 그냥 토론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공부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경연 대신들과 토론하는 곳이야. 그 다음 육제직계제. 에이씨 뭐 얘가 경국대전을 만들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부터 만들고 있었어. 성종 얘 홍문관을 설치해. 집현전을 다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경국대전 법전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육조직계제의 제시문이 나와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돼. 의정부 서사제도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통치 체계를 한번 볼까? 우리 중앙 정치 조직을 한번 보자. 중앙 정치 조직을 보면 의정부와 육조 체계라고 얘기했어. 삼정승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 육조는 이호, 예병, 형, 공. 우리 고려시대 때 뭐였지? 참전 육부 아니야? 이부, 호부, 발해 때는 뭐였지? 알아야 돼. 자사정, 우사정, 충인이, 지혜신. 알아야 돼. 니 다음 주에 나 60문제씩 시험 볼 거야. 공부해와. 공부는 시켜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보든 안 보든 나중에 경제할 때 와. 경제 졸라 어려워. 내가 또 쉽게 해줄게. 응? 자, 춘추관 역사 사원부 지금의 감사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사관은 간쟁이 뭐니? 간쟁. 잘못된, 그러니까 왕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거야. 홍문관. 경연을 담당하고 국왕을 자문하는 건데 잘 봐. 얘네 셋을 삼사라고 얘기해. 그런데 고려의 삼사는 단순 회계기관이야. 써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고려랑 조선을 무지하게 비교해. 그래서 알아야 돼. 삼사의 역할을 하는 건 고려의 대간이야. 고려의 대간이라고 할 수 있어. 응? 고려의 삼사는 단순 회계기관으로서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그냥 기관이야. 승정원은 비서기관이고 왕명의 출납이라는 건 왕의 명령 받고 이런 비서기관이고 의금부, 금부도사 들어봤지? 죄인은 사약을 받으시오. 중재인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균관,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필기를 잘해야 돼.
고려하고 조선 비교할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지방행정 조직을 보면요. 얘네는 모든 군현의 지방을 파견을 합니다. 지방간을 파견을 해. 원래 고려 때는 지방간을 파견하는 곳을 우리는 주현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는 곳을 속현이라고 얘기했고, 이 속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할 수 있어. 속현이 더 많았어, 주현보다. 그 다음, 팔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는데, 고려는 뭐가 있었어? 오도에 뭐 파견해? 안찰사를 파견해. 그 다음 양계, 국경지방에는 병마사를 파견해. 병마사 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고려의 귀족 정치를 보여주는 도병마사란 회의, 군사적 회의. 그 병마사들이 모여서 하는 곳을 도병마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부목군현, 팔도 밑에 크기에 따라서 고을을 나누는데 부목군현으로 누굴 파견해?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얘 사또야. 사또는 알지? 사또를 수령이라고 그래. 사또 몰라? 알지? 이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보유를 합니다. 이것과 같은 놈이 누구야? 고려의 향리야. 근데 조선의 향리는 또 달라. 세습적 아전으로 격하된다. 얘는 월급도 안 받아. 그냥 명예직이야. 동네 지키는 친구야. 이거야. 그 다음 유향소는 그냥 양반 조직이야. 양반들 뭐 해야 될까? 수령, 국가에서 파견되는 친구들이 와서 막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게 견제하는 역할들을 했다고. 그래서 수령을 보자, 향리, 이 새끼들이 맨날 힘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뒷돈 받고 애들 괴롭히고 이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향리를 감찰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관료 선발 제도를 살펴보면 과거 제도겠지? 문과, 속과는 수능이야. 그래서 진사나 생원이라는 명예직을 줘. 그 다음 대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시. 그래서 묵과와 잡과가 있는데 묵과, 대과는 33명, 묵과는 27명을 뽑아. 아니 28명을 뽑아. 이 묵과 한번 떨어지는 니네가 아는 장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 말해서 떨어져. 늦게 합격을 해서 그 이순신 장군을 그 수군 통제사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대신들이 막 반대. 이렇게 계급 낮은 애를 해군 사령관으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 작가는 기술직. 이때도 음서가 있었다. 2품 이상 고위 관리에 음서가 있었어. 근데 이때는 부끄러워했어. 과거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관직을 얻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고려하고 조선 비교하는 거 꼭 보셔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할게요.